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주 사람들은 어떤 인물,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우리 퍼즐도의감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뉴페이스 규리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다소곳해요. 자, 그럼 계속해서 5위,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알아보시죠. 네, 평가원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직후 가장 뜨거운 논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컴퓨터 사인펜 불량 문제가 터진 건데요. 답안 작성 도중 잉크가 번지거나 터졌다는 제보가 여러 지역에서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답안지에 잉크 역번호까지 번지면서 오마크 우려를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펜을 교체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집중이 흐트러졌다는 호소까지 다양한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감독관 앞에서 직접 수정 테이프로 정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세대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지금 세대들은 수험을 볼 때 펜이랑 뭐 볼펜 이런 걸 다 나눠준다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게시판에는 펜을 3번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고요. 또 수험생들은 평가원의 명백한 과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채점 과정에서의 불이익 방지와 보상 요구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네,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지급된 특정 업체의 사인펜이 번짐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 업체명을 특정해 밝히기는 어렵다며 대신 채점 단계에서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란의 한편에서는 한국 수능 문화가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험 당일 항공기 이착륙이 영어 듣기 시간에 맞춰 멈추고 공공기관 출근 시간까지 조정되는 모습에 국가 전체가 한 시험에 맞춰 움직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수능날 미역국을 피하는 풍습이나 도시락 하나에도 징크스를 담는 모습들이 세계적으로 소개되며 한국만의 독특한 교육 문화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네, 올해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의 이모저모가 세계 관심을 끈 것 같고요. 또 평가원의 사인펜 문제도 비판이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채점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위 보시죠. 네, 지스타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인데요. 그런데 올해 지스타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에 비해서 규모도 줄고 방문객 숫자도 줄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참가 기업 수가 코로나 이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375개사에서 올해는 1,273개사로 줄었고요. 관람객 수도 21만 5천 명에서 20만 2천 명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와 같은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대거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도 대형 게임사가 없어서 볼거리가 적었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요. 올해는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같은 굵직한 게임사들이 마케팅 효율 문제와 글로벌 쇼 중심의 전략 전환 등을 이유로 대거 불참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예년보다 확실히 축소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해외 게임사들도 신작 공개보다는 기존 인기작 중심의 팬 서비스형 부스에 그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NC소프트의 아이온2, 크래프톤의 펠월드 모바일처럼 실제로 신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몇몇 부스에만 대기줄이 몰리면서요. 관람객 동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서브컬처 팬덤도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서브컬처가 애니, 만화, 그리고 가챠 기반 캐릭터 게임, 이른바 2차원 문화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서브컬처가 요즘 게임에서는 굉장히 큰 트렌드인데 서브컬처 부스 자체도 사라진 그런 모습들에 팬들이 이거 뭐야? 라는 의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네, 반면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현직 총리가 지스타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김민석 총리는 주요 게임사 부스를 돌며 직접 시연까지 하고 게임을 산업으로 자리 잡게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게임은 이제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적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차관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개막 전야제조차 축사를 국장이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의 실망감도 일부 나왔습니다. 네, 흥미로운 건 지스타 참가사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신작 모멘텀 기대감과 달리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 때문이고 현장에서의 뜨거운 반응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지스타는요, 아쉬움과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게임사 참여 확대, 콘텐츠 다양화 같은 과제가 이제 제기된 만큼 내년에는 부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위 키워드 보시죠. 네, 뉴진스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이어진 전속계약 분쟁이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멤버 전원이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어도어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5멤버 모두 항소 기간까지 항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요.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먼저 해린과 헤인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어 민지, 한이, 다니엘도 어도어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부 멤버는 소속사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해 개별적으로 입장을 낸다고 밝히면서 내부 조율 과정이 남아있다는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역시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뉴진스는 5을 전제로 완성된 팀이라고 강조하며 복귀를 지지했는데요. 뉴진스는 5일 때 존재한다는 표현처럼 팀 활동을 강력히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거는 시장 반응입니다. 어도어로 이제 뉴진스 전원이 복귀하겠다라는 기사가 뜨자마자요, 무려 하이브 주가가 5% 넘게 상승한 겁니다. 그만큼 뉴진스의 팀 활동에 갖는 상징적 경제적 가치가 하이브 내에서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팬들은 일단 팀이 해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큽니다. 드디어 정상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크고요. 긍정론이 많은 반면 복귀 결정이 너무 늦었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미성년 멤버가 포함된 그룹이라는 점에서 1년간의 분쟁 자체가 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리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번 결정은요, 소속사와의 분쟁 종료보다는 재정비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팀워크 복구도 필요하고요, 소속사와의 관계의 정립도 필요하고요, 활동 방향성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다음 키워드 2026년 수능입니다. 국어, 수학 난이도가 모두 높았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논술 응시율까지 떨어지는 등 입시에 또 어떤 변화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국어와 영어 난이도 상승으로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렵다라는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네, 실제 여러 대학의 논술 전형 응시율이 지난해보다 4~5% 줄었는데요. 시험 직전에 논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상 등급 컷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응시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인문계열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등급 비율이 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탐구 선택자 증가와 맞물려 인문계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자연계열의 미적분 기하 선택자는 1등급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표준 점수도 전체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국어는 어려웠던 만큼 최고점이 5점가량 오를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 수학 역시 고난도 문항 증가로 최고점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인데 이 탐구는 사회탐구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과학탐구는 소폭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네요. 네, 반면 수능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 조사에 따르면 교사 대부분이 수능 전날 청소 세팅부터 방송 점검까지 직접 맡았고요. 당일에도 3, 4교시 이상 서서 감독하며 건강 이상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돌발 민원 처리, 방송 오류 대응, 사인펜, OMR 문제까지 대부분 교사에게 맡겨졌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노조는 감독 시수를 줄이고 비본질 업무는 전문 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난이도서부터요. 그리고 입시 지형의 변화도 있었고요. 또 현장 운영 문제까지 다양한 2026년 수능의 이모저모를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하면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축구입니다. 한국 대 볼리비아였는데요. 자, 홍명보호가 최근 볼리비아전에서 2대 0의 승리를 거두면서 A매치 2연승을 달렸고요. 또 이번 주 초에 열릴 가나전에서도 1대 0의 승리를 거두면서 의미 있는 승리 행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볼리비아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과 조규성 선수의 복귀골이 큰 화제를 낳아냈고요. 바로 이어진 가나전에서는 이태석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이 무려 14년 만에 가나를 꺾었습니다. 최근 대표팀의 상승세가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 내용도 확실히 살아났죠. 가나전 전반은 슈팅 1개에 그칠 만큼 답답했지만 후반 교체 투입 이후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이 살아나면서 결국 결승골까지 연결됐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 엄지성 선수의 골대 강타 같은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볼리비아전에서는 경기력 외에 스포츠맨십 장면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전반에 이재성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골대 쪽으로 머리를 크게 부딪힐 뻔했는데요. 그 순간 볼리비아 골키퍼 비스카라 선수가 재빨리 손을 뻗어 이재성 선수의 머리를 밀어내면서 위험을 막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이런 배려 깊은 행동에 팬들은 이게 진짜 축구의 매너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면이 더해지면서 대표팀은 경기력뿐 아니라 팀 분위기 자체도 한층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승 흐름 속에서 월드컵 조 추첨에서도 유리한 포트 1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리얼한 사진 한 장 보고 오셨는데요. 저도 저 장면 보면서 어머, 얼굴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자, 홍명보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완성도 있는 경기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지난 한 주 해외에서는 어떤 단어가 화제였을까요? 5위부터 알아보시죠. 네, 관세 배당금입니다. 오늘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자,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관세 수입으로 1인당 최소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검색량이 무려 500만 건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배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리고 관세가 미국 경제를 살렸다는 다소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자신이 추진해온 고율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연방대법원이 최근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고는 판단을 내놓자 이를 의식한 듯 현금 지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표 당시 지급 시점이나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경제활동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자신이 여러 국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해 연간 1조 달러 넘는 수입을 거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금 지급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결국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런 상호 관세에 대한 여론을 한번 돌려보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보이는데요. 또 관세가 결국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업체가 먼저 비용을 내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담을 배당금 형태로 일부 돌려주려는 의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전문가들은 물가 압력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또 어렵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이 어렵다면 세액 공제 같은 간접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에는 제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배당금 지급은 의회 승인 없이는 실행할 수 없고요.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관세 소입이 해당 규모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점검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WTO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단기간 실현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 수입은 충분하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실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대단해요, 역시 트럼프. 자, 장기 셧다운 여파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맞물려서 이 키워드가 더욱더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앱스타인입니다. 이 앱스타인 파일 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면서요, 다시 또 화제가 됐는데, 이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미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었죠. 네, 앱스타인은 금융계의 거물로 활동하면서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인물인데요. 그의 범죄에는 상류층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 네, 그는 2019년에 구치소에서 사망했는데요.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제프리 앱스타인의 이메일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2019년에 앱스타인의 죽음을 두고 자살이냐 타살이냐 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공개된 이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아직 짓지 않은 개다라고 표현한 것과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트럼프와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라고 적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셧다운 실패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냈고요. 다만 두 사람이 과거 알던 사이였던 건 여러 자료로 확인됩니다. 1980년대 후반 같은 파티에 참석한 기록, 함께 찍힌 사진들, 앱스타인 전용기 탑승 기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었죠. 이후 문제가 커지자 관계를 부인했지만 이런 접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미국 하원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앱스타인 관련 법무부 사건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표결하기로 했는데요. 50명 이상이 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백악관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며 표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촉구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앱스타인 파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성범죄자의 과거 행적이 아니라 셧다운 이후 정치권의 주도 싸움과도 맞닿아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의회 표결과 결과를 통해서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스팀 머신이에요.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요. PC 게임 플랫폼 스팀으로 유명한 밸브가 2015년 이후 끊겼던 스팀 머신의 신형 모델을 10년 만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콘솔과 PC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 세계 게이머들 사이에서 지난 한 주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밸브는 전 세계 PC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스팀, 운영사인데요. 최근에는 휴대용 게임기 스팀 덱까지 성공시키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체제를 모두 갖춘 종합게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2일 스팀덱 대비 약 6배 높은 성능을 탑재했다는 거실용 게임 콘솔 스팀 머신을 발표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이번 모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밸브가 10년 넘게 개발해온 프로톤 호환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건데요. 원래 윈도우 전용이었던 게임들도 스팀 OS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편안한 거실 소파에서 PC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스팀 머신의 출시일과 가격이 궁금한데요. 얼마 정도 될까요? 밸브 측에서는 내년 봄 출시가 목표이며 가격은 약 $800에서 $1000, 비슷한 사양의 PC와 비슷한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출시일과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네, 이번 스팀 머신 발표는 단순한 게임 신형기기에 대한 발표를 넘어서 게임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더욱더 다채로워졌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보시죠.
네, 오로라입니다. 지난주 SNS에 오로라 사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관심을 모은 것 같고요. 평소 오로라를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지역에서 오로라가 관찰이 되면서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건 넘게 검색량을 가져갔죠. 네, 이번 현상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관측 범위 때문인데요. 보통 오로라는 북극권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번엔 미국 플로리다, 텍사스, 영국, 네덜란드 같은 중위도 지역은 물론이고 남반구의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이번 현상은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규모의 오로라였습니다. 네, SNS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찍힌 오로라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집 마당에서 오로라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신기한 장면이었다. 같은 반응이 실시간으로 이어졌고요. 온라인은 말 그대로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저도 이런 사진들 쭉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꼭 지구 하나가 전체가 뭐 하나의 축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넓은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 오로라가 나온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네, 지난 10일과 11일 태양에서 강한 폭발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평소보다 더 넓은 규모의 오로라가 관측되게 된 건데요.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번 태양 활동을 5단계 중 2번째로 높은 지포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지포 등급은 지구 자기장을 크게 흔들며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고 항공기나 GPS 통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 단계를 의미합니다. 네, 이번 오로라 현상은요,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줬지만 또 태양 활동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전력, 통신 기반 시설에 조금 더 주의를 요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오늘 해외 키워드 1위 보시죠. 네, 셧다운 해제입니다. 와, 드디어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43일간의 셧다운을 마무리하고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셧다운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농무부 FDA, 제한군인부 예산과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가 핵심 갈등이었습니다. 결국 상원과 하원이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정부 기능이 내년 1월 31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복원됐고 스냅 식비 지원과 공무원 임금 등도 해제와 함께 정상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해제가 곧바로 모든 현안을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상원에서 별도 표결을 진행한다는 조건만 달렸습니다. 셧다운은 끝났지만 예산과 복지 프로그램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흐름 때문일까요? 셧다운이 해제됐지만 금융시장이 좋은 상황은 또 아닙니다. 뉴욕 증시는 대부분 하락했고요. 달러 지수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는데 셧다운 해제가 경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흥미로운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이번 셧다운이 민주당과 공화당 쪽 어느 쪽에게 더 이익이냐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BS의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번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답한 반면에 민주당이 더 얻었다는 답변은 6%에 불과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많이 타협했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70%가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보는 등 양당의 체감 온도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43일이라는 미국 역사상 역대급 최장 기록 셧다운을 새겼습니다. 우선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치적인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앞으로 의회가 오바마 케어 예산, 본예산 협상 그리고 세출 조정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